안녕하세요, 성원쌤입니다. 저번 LC 성적표 분석 편에 이어서 오늘은 RC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혹시 저번 LC 성적표 분석 파트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별다른 인트로 설명 없이 바로 RC 성적표 분석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의 성적표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랑 RC 파트를 시작해 볼 건데, RC도 이제 보시면요, LC랑 마찬가지로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죠? 일단 첫 번째 섹션의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파트 7의 추론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섹션은 펄 7 세부사항 문제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섹션은 2중, 3중 지문 또는 펄 6, 7 문장 넣기 문제 있죠? 다음은 이제 펄 5, 6 어휘 문제. 또는 파 7 동의어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거 있죠? 그 문제에 해당되고, 마지막 세션은 Part 5, 6의 문법 문제에 해당해요. 일단 여러분의 성적표랑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내가 어떤 파트가 약한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저랑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세션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요, 전체적으로 펄 7 독해가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시간을 재고 풀고 빨리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혹시 이 부분이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꼼꼼하게 독해 연습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해 연습은 이제 별다른 게 없어요. 일단 문장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동사를 찾는 거죠. 동사를 찾고, 뭐 앞에 주어를 찾고, 중간에 뭐 수식어가 있다면 괄호 안에 넣어보고, 수식어를 괄호 안에만 넣어도 문장이 훨씬 간결해지거든요.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문장 구조 분석이 아직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끊어 읽기라도 해보세요. 차근차근 끊어 읽는 거 있죠? 네, 요거를 조금 꾸준하게 해주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거를 해가면서 보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독해가 더 느려지는 것 같고 막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그냥 영어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중에 조금씩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분의 독해의 그 정확도가 더 올라가겠죠.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리셔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이제 펄 7은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지문에 있는 표현이 보기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그때그때 따로 오답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형광펜 표시, 노란색, 분홍색 표시, 또 같은 표현으로 분홍색 표시, 이런 식으로 색깔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제가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은 오답 노트에다 따로 쭉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쭉 이제 패러프레이징 표현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펄 7 정답을 찾아가는 감이 조금 생기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세션은요, 원래 가장 어려운 파트인 것 같아요. 일단 2중, 3중 지문은요,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문이라는 걸 읽으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기로 했었죠. 일단 첫 번째 지문 한 문장 요약, 두 번째 지문도 한 문장 요약을 해보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인지를 파악을 크게 해주시고, 2중, 3중 지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로 나오는 패턴들이 또 있어요. 2중, 3중 지문에서 좋아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감을 좀 익히시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마다 이제 2중, 3중 지문에 정답 근거가 됐던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따로 오답 노트에 적어가면서 감을 좀 익혀주시면 좋겠죠. 문장 넣기 문제는 사실 한글로 적혀 있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해석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토익에서 과연 이 문제를 나한테 왜 냈을까?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토익에서 절대로 그냥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무조건 힌트를 줄 거예요. 그 힌트를 찾아가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문장 넣기 힌트로는 대명사, 접속부사 이런 것들을 힌트로 많이 주는 편이죠. 문장을 먼저 읽어보시고 이 문장 앞뒤로 내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세션은 어휘 문제에 해당하고요. 어휘도 굉장히 어렵죠. 일단 어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그 단어를 아셔야 돼요. 단어 뜻을 모르면 당연히 못 풀겠죠? 그래서 모르는 어휘는 그때그때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계속 좀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아까 문장 넣기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제 어휘 문제도 당연히 해석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토익에서 주는 힌트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쌤, 이것도 말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정답이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땐 이 보기에 이 표현을 넣어도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왜 이거는 정답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익에서 정답은 한 개죠. 아무리 여러분이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토익에서 정해놓은 정답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오답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될까요? 아니죠. 토익에서 원하는 그 정답을 그 문장 안에 넣고, 이런 문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단어가 정답 표현이 되는구나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통째로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토익에서 좋아하는 짝꿍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도 제가 이제 다음에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 이 짝꿍 표현들도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펄7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펄7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 암기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건 이제 토익에서 좋아하는,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 위주로 좀 암기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실 펄7 지문을 딱 보고 이 단어가 빈출 단어야 이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시기가 아직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일단 펄7을 읽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밑줄을 이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르는 단어 표현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적용시켜서 그 문장, 해당 문장 있죠? 그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끝.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또 가요. 다음 지문에서 또 모르는 단어들을 다 표시를 해주시고, 또 똑같이 그 문장 단어 뜻을 대입해서 그 문장을 한번 쭉 읽고 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한 단어를 외우겠다고 10번 쓰고 100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뭔가 이 단어는 어제 봤던 것 같은데 또 나왔네? 또는 이 단어는 아까 표시했던 단어랑 또 겹치는 단어네?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만 따로 뽑아서 오답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서 계속 봐주시면 좋겠죠.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션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은 바로 문법 문제에 해당하는 세션이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인강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가장 많이 배우고 정리하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작 배우긴 배웠어요.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 수업 내용은 이해가 됐으나 복습이나 뭐 암기할 부분을 암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정작 문제에는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배우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이제 자기의 것으로 좀 만들어 가면서 복습을 해주시고, 펄5 문제를 풀 때 무조건 해석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석을 다 하다 보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펄5 30문제는 10분 안에 얼른 끝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딱 보고 문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주시고, 문법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럼 해석 없이 얼른 풀고 넘어가셔야겠죠. 특히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귀찮아 하시는 게 있죠. 품사 정리, 전치사, 이걸 보고 부사절 접속사, 이걸 보고 뭐 부사, 이런 식으로 품사가 잘 이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이 단어는 뒤에 명사가 필요한 전치사야. 이거는 뒤에 문장이 나와야 하는 접속사야. 이 정도 구분은 꼭 되셔야겠죠. 그래야 더 해석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법 문제는 오답 노트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틀린 문제들 위주로 질문이랑 답까지 같이, 그리고 해설, 풀이 과정까지 조금 간단하게 다 이제 좀 적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다 보면 나중에 쭉 한눈에 여러분이 약한 문법 파트를 좀 보기가 편해지겠죠. 와, 여러분 할 거 진짜 많죠?
특정 부분만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특정 부분만 좀 채워주시면 되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RC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잘 적용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사실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고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 건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특히 저한테 이런 영상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영상이 필요해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꼭 의견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은 필수 아시죠?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